에너지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 저는 염현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짧게 하려고 하는데요. 알리백, CFE, 요즘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나연 PD, 우리 알리백 대표도 한번 만나봤잖아요, 같이. 그렇죠. 알리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일반인들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오, 알리백이라는 게 우리가 그때 마이크 피어슨 대표 만났을 때도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사실 알리백이라는 게 민간 기업들끼리의 약속입니다, 이게. 그래서 민간 이니셔티브라고 하죠. 이제 더 클라이밋 그룹이라는 이제 기후 그룹에서 이 알리백이라는 거를 띄웠고, 여기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재생에너지 100%를 이용을 해서 제품을 만들겠다, 아니면 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게 알리백입니다. 사실 알리백이라는 게 처음에는 나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알리백을 못해서 수출을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면, 이게 애플 같은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서로 이제 앞다퉈 들어오면서 나도 재생에너지만 쓸 텐데 너네도 쓰라고 좀 강요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부품을 납품하거나 이럴 때 너네도 알리백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어서 이제 조금 더 강화가 된 거죠, 민간 기업들 사이에. 근데 최근에 BMW라든지 볼보라든지 이런 유럽 브랜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회사의 이런 수출 계약을 취소시킨 사례도 있고, 언제까지 꼭 알리백을 맞춰라고 요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나연 PD가 보기에 우리나라는 알리백을 하기에 적합하다라고 보여요? 아니요, 아주 부적합하죠. 우리가 예전에도 몇 번 얘기를 이렇게 한 게 있는데요. 알리백이라는 건 이제 재생에너지라고 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객관적인 수치로 보면 전체 발전량 비중에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게 7에서 8% 정도가 됩니다. 당연히 그러면 알리백을 상식적으로 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잖아요. 얼마 전에 정부에서 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알리백을 하기 힘든지, 태양광 발전을 단가를 이용해서 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메가와트 시당 발전 비용, 태양광 발전 비용이 117불이라고 합니다. 117달러, US 달러로요. 근데 독일이 70달러, 영국은 55달러, 미국이 44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대비 3배 정도가 이제 더 비싼 셈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되게 힘든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도 조금 어폐가 있어요. 사실 태양광 발전이라는 게 비싼 부지에다가 거기다 꼭 태양광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재생에너지를 확산해야 된다라는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공장 위에 남는 부지에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아무튼 숫자는 좀 비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하기가 이렇게 힘든 구조니 그냥 넉넉히 있어야 될까요? 안 되죠. 알리백이라는 게 민간 기업들끼리의 이런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럴 때 국가들 간의 약속을 만들려고 하겠죠. 사실 이런 개념이 예전부터 좀 있었어요. 이게 알리백은 어찌됐건 원전을 포함하지 않잖아요. 우리 예전에 그 마이크 피어슨 대표 인터뷰했을 때 물어봤잖아요. 원전 포함할 거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절대 그럴 계획 없다 그랬었잖아요. 그렇게 보면 알리백이라는 거는 원전을 포함할 수가 없어요. 재생에너지가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지금 현 정부는 원전을 무조건 가지고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개념이 CFE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카본 프리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이게 알리백 같이 이런 민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물론 민간에서부터 시작을 하긴 했지만 UN이라는 국제 기구가 끼어 있습니다. 사실 그 CFE의 풀 네임은요, 24/7 CFE입니다. 이게 뭐냐면 24시간 일주일, 그러니까 계속 무탄소 에너지를 사용하자라는 이런 캠페인인데요. 이게 앞에 24/7이라는 게 딱 붙는 순간 재생에너지는 한 태양광, 풍력 이렇게 하면 24/7이 되기가 좀 힘들잖아요. 얼마 전까지 되게 화창하다가 지금 비 오고 있으니까 이런 거 보면 지금 당장만 해도 태양광은 이제 발전이 안 될 거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좀
보완하고자 하는 게 이제 원전을 포함한 24/7 CFE가 되는데요. 이거는 유엔과 구글 등이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서 만든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 정부,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 이 개념이 얼마나 좋을까요? 무탄소 에너지고, 유엔도 들어가 있고, 구글도 들어가 있고, 지금 정부가 좋아하는 요소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정부와 민간 기업,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와 민간 기업이 힘을 모아서 CFE를 한번 알려보자라는 그런 포럼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알리백,만 얘기를 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알리백 하기 힘들어. 어차피 알리백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기후변화 대응이잖아. 그러면 무탄소, 탄소 배출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CFE도 알리백처럼 인정을 해줘 라고 요구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공동 연구를 막 하고 포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알려서 알리백처럼 CFE도 알리고자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연 PD 생각에는 알리백과 CFE를 비교하면 CFE가 잘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알리백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때 워낙 유명해지기도 했지만 CFE라는 게 사실상 그렇게 크게 막 다가오기가 좀 힘들어. 오히려 그냥 알리백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뭐 원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뭐 뭉쳐가지고 원전 넣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알리백도 그때 제가 영상에 올라온 거 뭐 풀 버전도 올라오고 다 올라와 있는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뭐 그러니까 발전된 그 수정 작업을 계속 조금씩 하고 있어요. 물론 원전을 포함할 생각은 없지만 수소에 대해서는 뭐 원전을 이용해서 만든 수소는 알리백으로 볼 거냐 아니냐 뭐 이런 논의도 좀 있고요. 왜냐면 그린 수소는 알리백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린 수소라는 거는 수소를 만들 때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원을 이용하면 그린 수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전을 이용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럼 이거는 알리백으로 들어가야 되냐? CFE로 들어가야 되냐? 굉장히 다른 또 논쟁의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걸 보면 어찌 됐건 사실 CFE, 알리백 이런 논쟁 자체가 기후 변화에 대응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하는 것 같은데 유독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치 싸움처럼 이게 돼가고 있거든요. CFE 같은 거 하지 말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유도를 해라. 그런 것 빼고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원전을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많이 나오는데 그냥 제 생각에는 다 부질없는 짓 같습니다. 사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되는 것도 맞고요. 지금 당장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개념이 필요한 것도 맞는데 그러면 좀 여러 그 분야의 전문가들끼리 만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걸 만들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서로 싸우고만 있으니 이게 잘 될 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알리백, CFE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가 알리백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수출 제한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지금 당장 알리백만으로는 해결되기 힘들다. 그렇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주던가 아니면 재생에너지를 어디서 사올 수 있고 이런 거를 인증을 해줄 수 있는 여러 시스템적인 논의가 필요한데 그런 논의는 없고 바로 CFE를 띄우기 위한 포럼을 발족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다. 지금 뭐 아무리 CFE를 막 띄워준다고 해도 그냥 우리나라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CFE를 좋아하는 그런 기업과 그런 나라들 사이에서만 될 수 있고 대다수가 알리백을 가입을 하고 그걸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도 거기에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대응하는 노력이 좀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조금 더 재밌는 에너지 이야기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